네, 현재 시간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은 더 커졌네요. 1.87% 밀리면서 718.2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연기금, 금투 이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김민수 대표 함께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도의 방산까지 현대 로템입니다. 요즘은 그 본업보다 그 후발로 나온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색을 좀 바꿔 끼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캐라고 하죠. 부캐, 포스코도 네. 그렇잖아요. 철강이 아니라 이제는 배터리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전부터 방산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캐지만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재조명을 받는 과정인 것 같은데 한참 폴란드에 나왔던 K2 전차 이 모멘텀이 이어서 이번엔 또 노르웨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기술 이전 방식이니까 거의 비슷한 쪽이죠. 근데 노르웨이 쪽이 그나마 괜찮은 게 폴란드 쪽에서는 동유럽 쪽, 또 노르웨이가 만약에 그 거점으로 삼게 되면은 북유럽 쪽, 딱 거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하기 좋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출 협의 중입니다. 아직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계약 얘기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항상 또 독일 쪽과 경쟁하네요. 독일 쪽의 레오파드 전차와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데 값이 싸다. 이게 가장 큰 또 K방산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거점의 확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이끄는데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현대로템의 강점은 또 전동차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이번에 또 수주에 대한 기회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이어지다 보니까 전동차에 대한 모멘텀도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것도 같이 본업이죠, 그게. 네, 그쪽은 또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업도 잘하는데 부업도 지금 잘하면서 현대로템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이 있어요. 이번에 현대로템도 수소 트램 해가지고 네옴시티에 엮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온 거 좋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 좋아. 근데 그가 하고 간 거는 MOU다.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혜주를 꼽아본다라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근데 만약에 관심도 없었으면 MOU도 체크를 안 했겠죠. 네, 근데 그거 했다는 거는 일단 앞으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첫 단계가 아닐까라는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네옴시티가 아니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왕세자가 방문해서 나왔던 내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S-오일 우리 아람코 자회사니까 거기 가서 1차 투자 끝났고 2차 투자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밖에 금액상으로 나온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그게 다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통 계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큰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쭉 확인하고 그럼 뒤에 실무진들이 가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은 계속 떨어지진 않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나 그동안에 원자재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재정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좋아진 재정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중동 같은 경우는 오일머니겠죠.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좀 위축됐는데 그쪽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위축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겠죠. 네.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플랜트 관련된 쪽에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와 관련된 쪽의 섹터는 관심은 계속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그러면 과거에는 중국 거 싼 거 막 갖다 썼는데 눈치 보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한국의 기회가 좀 더 많은 현상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각 어떤 회사의 CEO들 한국 방문하죠.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의 수장들도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호기가 아닐까요?
네,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물론 MOU 체결 이후에 이게 다시 무산될 수도 있지만 MOU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뉴스와 우리가 후속 조치들은 계속 챙겨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현대로템 이 시장에서도 6%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4분기 뭐 역대급 호황이 온다면서요. 4분기가 시작이 아닐까요? 아, 그럼 네. 지금부터도 주가도 시작일 수 있겠습니까? 3분기가 실망스러웠으니까 4분기 땐 기대가 높겠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나가면서 이제 매출에 잡히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본격적 실적 기대는 내년부터 바로 또 잡히지 않나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도 수주를 한다. 플러스 알파. 쉬운 말로 덤. 네, 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는 일단 최근에 방산주, 이제 태조 이황은 한물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의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단계에서 조금 무겁긴 했는데 어느 정도 레벨업 시도하는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한 26,500원대가 지지권 같고요. 지난 고점 때 한 32,500원대가 저항권 사이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신규 접근은 아무래도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또 이제 박스권이 29,000원대 안착하려고 지금 무지 노력은 하는데 네.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또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28,000원대 초반대 정도까지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접근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28,000원대도 살짝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 가격이 다시 돌아온다면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26,500원 지지, 32,500원 저항 가격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월드컵 볼 땐 제주 맥주 한 캔? 뭐 한 캔 가지고 될까요? 네, 저는 그 정도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오늘 네. 그 카타르 월드컵이 어젯밤에 개막을 했어요. 저도 개막식 보고 첫 경기도 살짝 보다 잤는데 네. 치킨 맥주등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월드컵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거죠.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리면은 한 4년 만에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열리면은 좀 이거 좀 구경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야식이 땡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축구를 보게 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죠. 으아 이러고 보죠. 예. 맞아요. 네. 아이고 저걸 못 넣었네. 그러면 목이 칼칼하죠. 네. 벌써 칼칼하네요.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맥주고 또 응원하다 보면 치킨도 땡기고 네. 이런 쪽에서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방송 쪽도 수혜겠죠. 아프리카 TV나 SBS 이런 쪽도 연결이 되는데 특히 어떤 행사 기간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보려다 보니까 광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에 따른 현상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경기 시작하는데 뭐 집에 아무것도 없어? 빨리 뛰어가서 편의점 갔다 와. 이게 편의점도 수혜겠죠. 그렇게도요? 네. 그래서 뭐 음료수, 스낵 이런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무르익게 만든다. 이겼어. 라고 하게 되면 참고로 이번에 우루과이전이 24일 날 열리는데요. 네. 수아레즈 안 나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좀 축구 좀 아시네요? 아니죠. 아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혹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승리를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그러면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과가 좋아서 우리 김민재 선수가 엄청 선방을 해서 네. 다음 8강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아마 그 무겁던 방송주까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모든 건 대표팀 성과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어제 카타르의 첫 경기가 너무 실망스러웠다라는 평 속에 카타르 국민들도 끝까지 보지 않고 관중석을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카타르 경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중요하죠. 우리 경기의 경우에는 네. 우리 태극전사들이 중요한데 대표팀의 성과에 따라 이 올림픽 수혜주들의 희비도 조금은 다를 것이다라는 약간의 힌트를 좀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유독 제주 맥주가 네. 왜 유독 제주 맥주가 이렇게까지 강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제주 맥주가 그 올림픽 수혜주로 막 급등을 하길래 이걸 다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뭐 네. 하이트 진로라던가 굵직굵직한 대표 기업들을 놔두고 제주맥주가 오르는 게 약간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 싶기도 했었는데 가벼워서입니까? 왜 그럴까요? 싸니까 같죠? 네. 싸니까. 네, 대부분 테마주의 이제 심리와 함께 움직이는 테마주는 네. 대형주 잘 안 갑니다. 네, 대형주. 이런 테마주들은. 그렇죠. 네. 예, 이런 저 작은데 뭔가 매수세 붙으면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더 갈 거로 보여지다 보니까 솔직히 점유율이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죠.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젊은 세대들이 좀 좋아한다라는 쪽에 좀 이쁘지 수제 않습니까? 맥주. 네.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결국에는 아마 대형주는 또 이제 8강 가게 되면 그때 무거운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심리적인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제주맥주는 그래도 아직 계속 적자입니다. 아직도 지속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런 현상이냐면 OEM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인 생산 시설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성과는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폭발적으로 잘 팔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맥주를 마시는데 나 꼭 제주 맥주 찾아서 편의점 대여섯 개 돌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인 종목일 뿐이다라는 쪽에 포인트 맞추고 그렇게 되면은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짧게 대응하셔야겠죠.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맥주가 유독 강했던 이유는 싸서다. 가벼워서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지금도요,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오늘 뭐 상한가 거래 제한부까지 갔다가 현재는 20.99%에서 움직이고 있고 호가창에서도 거래량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제주맥주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던가 테마로 접근하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개인적으로 김일수 대표님의 노하우를 주시죠. 노하우. 네. 그게 아니라 일단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과고요. 혹시나 8강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경기가 24일 날 열리는데 그러면 이제 22일, 23일에는 계속 시도는 하는데 정고점 때는 못 가면서 약간 좀 변동성이 잦아드는 수렴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업이냐 다운이냐 이거 뭐 토토도 아니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성과가 좋았다. 그럼 그 다음에 종목도 레벨업을 또 시도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900원대는 그래도 지지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전 고점 때까지 나오는 한 2,500원대는 저항으로 보는데 성과가 좋아야 이 정도까지 들어오겠죠. 그것까지 감안하시지만 신규로 매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그럼 만약에 다음에 역시나 한국 대표팀이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어딜 가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SBS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종목적으로 광고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특히 SBS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게요. 지금 주가가 이제 막 저항권에서 돌아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좀 기다리는 모습들이겠죠. 이런 거 보고 일단 혹시나 그 다음 날에 괜찮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제주맥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노라고 드렸고요. 월드컵이 생각보다 흥행을 하거나 우리 대표 선수들의 성적이 좋다면 월드컵 수혜주로 SBS를 눈여겨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매일경제TV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자금은 이동 중에 있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볼게요. 최근 외국인 수급 유입에 반도체랑 배터리, 특히나 대형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핑퐁핑퐁 상승을 했거든요. 이 특징이 무엇인지, 또 이런 반도체와 배터리주들이 다시 또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이슈를 뽑았을 때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의 흐름을? 네, 기승전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형주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외국인이 그러면 시장을 이때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시장 방어하고 이쪽은 또 2차 전지로 방어하고 하던 게 오늘은 싹 사라졌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후장 들어서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2천억대 매도가 넘어간다라는 현실과 거기다 또 조금 더 치사하게 선물까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요리하는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그동안 두 종목이 아니라 오늘은 두 종목 다 매도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또 LG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볼 때 중요한 수급의 하나의 축이었던 쪽이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 안 사는데요. 오히려 네. 팝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이 벌써 한 열흘 전 정도부터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 매도세로 바뀌면서 수급이 약간 무거워지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도 왜 나만 사? 이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가 나오는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오늘 지금 리튬 관련주는 계속 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리튬이 지금 고점일 가능성이 또 많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소재 쪽에는 아무래도 위축되는 게 좀 클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4분기 때 나오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재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재고 조정을 하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그만큼 가동률이 또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4분기는 좀 쉬어가는 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핵심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럼 수급을 볼 때 챙겨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 MSCI 리밸런싱이라던가 뭐 정기 편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코스피 200과 MSCI 리밸런싱의 최대 수혜주는 LG엔솔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최근의 흐름이 수급이라고 했으니까 네.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이슈입니까? 이게 수급이 영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잖아요. 네, 한번 뭐 편입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때까지 리밸런싱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수급이 답니다. 그러면 그때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강하네라고 하게 되면 저희보다 더 똑똑한 공매도들은 네. 님들은 공매도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일시적인 수급일 텐데 그거 거치면은 다시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올라오는 매수세에 대다가 그대로 또 공매도를 대응하겠죠. 아, 수급의 반대로 공매도가. 그렇습니다. 한 발 더 앞섭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이제 공배액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하락을 또 수익을 챙기는 이런 또 롱숏 전략에 강한 세력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또 일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P와 관련된 가격들이 동향들이나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일단 상황에 바뀔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Q라고 하는 수요가 계속 중기적으로 꺾이겠느냐, 다 됐느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영향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큰 그림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들이 아직 시장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관망 이후에 좀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망 이후 낙폭이 커졌을 때 이 이야기는 LG엔솔을 포함해서 최근에 그 반도체 배터리 대형주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이죠. 아, 아직은 2차 예, 2차 전지 쪽이고 반도체는 뭐 다 물렸는 이미 샀죠.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아마 2차 전지 반도체는 조금 다른 측면이겠죠. 업황에 대한 바닥 얘기다 보니까. 근데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4분기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2차 전지 쪽이 4분기에 아주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네. LG에너지 솔루션도 보셔야 되는데 가격은 솔직히 위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시고가 영역에서 물러 내려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맞아요. 주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한 55만 원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지지권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65만 원대 정도 그냥 설정했습니다. 아직 위쪽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또 성과가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빨리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완연하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적이 최근 들어서 없었는데 네. 수급이 꺾였을 때 과연 그렇게 나오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냥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같이 주가와 연관되기 가장 딱 나타나기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를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동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오늘 한 4%가량의 약세 보이는데요. 이 종목 점검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상황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